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야. 왜냐면은 이거를 이해하려면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왜냐면 연말정산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모르면은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가 없어. 종합소득세가 뭔지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안 하냐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지금 근로소득자면서 개인사업자야.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사업소득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게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를 받아.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신 건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거 그냥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연말정산이 뭔가, 그 다음에 소득공제, 뭐 기본공제라고 하셨는데 아마 소득공제 얘기하신 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이게 뭔가 요런 거를 좀 알아야 지금 질문 주신 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야. 왜냐면은 이거를 이해하려면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왜냐면 연말정산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똑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모르면은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거는 이제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는 소득을 좀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기 말은 쉬운데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요 연말정산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 종합소득세가 뭔지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이제 매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뭘 신고하고 납부하냐면 소득세법에 보면 개인이 버는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가지 소득. 근데 그 6가지 소득을 1월에서 12월로 묶어가지고 과세기간이라고 하죠. 과세기간 1월에서 12월에 6가지 소득의 합에 대해서 요걸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요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달에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예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려면 이 종합소득이 뭐냐,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 두 번째는 사업소득, 세 번째는 이자소득, 네 번째는 배당소득, 뭐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다섯 번째는 연금소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소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인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소득 있는 분들,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없죠. 한 분도 없죠. 원래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이게 종합과세 대상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거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다. 왜 안 하냐면 제가 아까 연말정산이라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또 하나의 개념이 숨어 있는데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회사에서 그 급여를 준 것만큼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게 지급명세서인데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 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에서도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를 신고할 때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를 하는데 요걸 할 때는 단순하게 내가 우리 직원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 직원의 소득공제는 뭐가 있고 세액공제는 뭐가 있고 그래갖고 이 직원이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는 얼마고 그런데 내가 작년에 월급 줄 때 원천징수해서 낸 건 얼마니까 정산을 했더니 작년에 내가 더 냈네요. 그리고 돌려받아서 직원한테 돌려주고 아니면 모질라면 다시 직원한테 더 걷어가지고 더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연말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근로자들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합니다. 2월 달에 3월 10일까지 이제 하는 건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경우에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연말정산 한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해도 돼요. 똑같이. 어차피 똑같겠죠? 만약에 회사에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빼먹은 게 있으면은 5월 달에 넣어가지고 내가 직접 환급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정리를 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 한 명 한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직원들은 원래 근로소득이 있으면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줬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과 같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내가 다른 소득도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2월 달에 연말정산 한 거, 요때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는 그냥 다 날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뭐 소득공제 뭐 넣고 세액공제 뭐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월 달에만 잘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 2월 달에. 그러면 사업소득 신고할 때, 그러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아니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은 사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대충 해도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위에 제가 종합소득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특히 여기 뒤에 10분 부분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제가 아까 단순하게 그냥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6가지 소득이 있죠. 그래서 6가지 소득을 다 합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해줘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가지 소득을 합친 게 만약에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빼줍니다. 예를 들면 기본공제라고 해서 본인 한 명 기본적으로 150만 원 빼주는 게 있고요. 이거 인적공제 해주는 거.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줘요. 뭐 배우자 150만 원, 자녀 150만 원, 부모님 150만 원 이렇게 한 명에 150만 원씩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낸 게 있으면 이것도 다 소득공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낸 게 있으면 다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쓰고 뭐 어디 책 보고 문화비 쓰고 병원비 쓰고 애들 교육비 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해주는 거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그건 근로소득자에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주는 소득공제가 따로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주신 기본공제, 인적공제 이런 거는 다 해줍니다. 뭐 소득 구분 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요렇게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거고,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그게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은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또 깎아주는 게 있어요. 깎아주는 거. 세율 적용한 다음에 깎아주는 거. 그게 세액공제죠. 우리가 뭐 자녀 세액공제 해서 자녀 한 명당 15만원, 뭐 2명 30만원 이렇게 빼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금저축 같은 거 하면은 최대 뭐 400만원, 700만원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세금 깎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 더하고, 뭐 미리 낸 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거 이런 거 미리 낸 게 이제 있으면 그걸 빼는 건데, 이 미리 낸 게 많으면 이제 연말정산 할 때 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답변이 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연말정산 할 때 지금 기본공제라고 하셨는데, 이제 소득공제 말씀하셨을 거고, 뭐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어쨌든
연말정산할 때 한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지금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끝나는 거지만 지금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한 게 중요하지 않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일단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은 사업소득은 어차피 장부로 계산해서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로소득도 내가 원래는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갖고 다 입력을 하는 건데, 만약에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주면 회사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라는 신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조회가 돼요. 다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때 연말정산 해가지고 다 정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정리가 돼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이 밑에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기납부세액에서 다 정리가 돼서 어차피 여기에서 그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많이 받으면 5월 달에는 환급을 안 받는 거고, 이 2월 달에 환급을 안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안 받으면 어차피 그때 받아야 될 거를 5월 달에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연말정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좀 편하려면 회사에서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근로소득이 얼마인지는 딱 조회가 되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나한테 급여 준 거를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해줘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이라는 게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인데 회사에서 직원 한 명 한 명 한 명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일단 알고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은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으로 혹시 좀 정리가 안 되면 요 영상은 이제 채널 오시면은 밑에 세금 재생 목록에 요 종합소득세 영상 있거든요. 요거를 좀 반복해서 일단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의 종류하고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연말정산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렇게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